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후반기에는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날씨가 서늘하고 했었는데요. 2월 상반기는 그런 날씨는 점차 누그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전에는 쨍하지만요. 하지만 오후에는 싱가포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짧은 천둥 번개가 치는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19명이 댕기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1년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사망 숫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분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50개의 액티브 댕기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액티브 댕기 클러스터라는 것은 댕기 케이스가 10개 이상이 나온 곳을 액티브 댕기 케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옹예쿵 보건부 장관은 일본 제약회사인 다데카 제약이 싱가포르에 댕기열 백신 후보자를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이 댕기 백신이 큐댕가라는 이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댕기 백신 후보 중에서 가장 발전된 백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난양 초등학교 학생 53명과 교직원 2명이 발열, 기침, 콧물 또는 인후통과 같은 급성 호흡기 증상을 보였는데요. 코로나는 아니고 일부는 독감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예방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했으며 아침 집회를 중단하고 단체 활동을 줄였다고 합니다. 요즘 한 가족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그동안 못 다녔던 여행을 다니는 것이 독감이 유행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의무를 없애도 될까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마스크 착용하는 규제를 빨리 풀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2주 후인가 마스크 규제를 풀었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 하나도 안 써도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객분들한테는 가성비 좋은 칠리크랩으로 유명한 뉴튼 호커센터가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한 스토레 반 정도가 오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작년에 가장 인스타그래머블 시티로 1위로 뽑혔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13위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기사 사진에 보이는 곳은 주치아스에 있는 알록달록한 페라나칸 하우스입니다. 부와 지속 가능한 투자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이런 포럼이 열렸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수백 명의 부유한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계였다고 합니다. 2021년 아시아 최초로 전염병 규제를 싱가포르이 대폭 완화해서요. 그 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싱가포르로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펀드 혹은 회사를 차리는데 최소 25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중국인들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과 열애를 원한 남성이 이 여성이 자신을 친구로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감정적 외상으로 그녀를 고소했는데요. 두 개를 소송을 걸었대요. 명성의 손상을 입혔다는 것과 그의 삶에 트라우마, 우울증,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300만 달러의 고등법원 청구와 그리고 그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22,000달러의 치안탐사 법원 청구를 제기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8세 학생이 ISIS 지원하려고 했다가 잡혔는데요. 이 학생은 비신자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었고요. 그 비신자들이라는 거는 비이슬람교도 그리고 심지어 시아파 이슬람교, 수피 이슬람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 테러를 일으키려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했었고요. 탄정파가에 어떤 모스크 묘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폭발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이 학생이 이렇게 된 것도 그 ISIS 거기에서 보내는 어떤 영상 같은 거요. 그런 거를 보고 그렇게 하고 혹시 본인이 죽는다고 해도 그게 순교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전력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 최대 전력 수요의 약 1.5%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챗 GPT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챗봇에 대해서요. 이것 때문에 뭐 구글이 긴장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저는 구글이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구글은 뭔가에 대해서 치면은 정보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인 사이트의 정보인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믿을만한지 안 한지 좀 제가 걸러내면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챗봇에다가 쳤더니 그냥 본인이 그 정보를 싹 모아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답을 딱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정하고 싶은데, 제가 그 정보를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챗봇이 아예 그냥 답을 만들어가지고 줘버리니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인지, 물론 뭐 인공지능으로 맞는 답을 주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차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무료 버전은 2021년 기준의 정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구글의 서치맵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뭐 아무튼 굉장히 센세이션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이 챗봇을 이용하면은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시던데, 저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글을 이렇게 SNS에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6세 소녀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한테 공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도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에서 상어한테 공격을 당한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퍼스 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한인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1일에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베이스트 브릿지에서 시작하는데요. 오전 9시에 시작을 한대요.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30불 이상의 상품이 팡팡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한인의 인스타나 페이스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과의 국경 근처에서 한국군 병사가 기관총을 실수로 발사해서 군 당국이 북한한테 의도하지 않은 총격이었다라는 것을 통보하고 이해를 시켰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피지컬 100이라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오징어 게임의 실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는 싱가포르연이 출전했다는 소식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1라운드에서 탈락을, 1라운드가 아니라 2라운드인가, 거기에서 탈락을, 심으뜸 그분이랑 붙어서 탈락을 하신 거는 같더라고요. 근데 피지컬 100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몸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